그날 남편이 그렇게 말했어요. 아파트 줄 테니 이혼하자. 다음 날 그 사람은 강남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 차 안에서요. 차량 등록증을 꺼냈습니다. 주소가 낯선 오피스텔로 되어 있었죠. 다음 날 찾아갔습니다. 여긴 입주자 외엔 출입 안 되세요. 전 그 사람의 아내입니다. 아직까진요. 결국 문을 열고 들어간 그 방엔 커플 사진, 여성 화장품, 그리고 제가 준 향수가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버린 인생이 아니야. 훔쳐간 거야. 그날부터 저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골프장, 북카페, 복지카페, 그 여자와 남편의 동거 정황, 공동명의 부동산 카드 내역 전부 모았습니다. 그리고 판사 앞에 섰습니다. 피고의 사기성이 인정됩니다. 원고에게 아파트 실소유권, 위자료, 손해배상 전부 인정합니다. 며칠 후 그 사람이 운영하던 체육관은 폐업됐고 법인카드는 정지됐습니다. 그는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강남에선 더는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봄이 오고 감나무에 꽃이 피었습니다. 아버지가 시집 올 때 심어준 나무예요. 한 번도 열매를 맺지 않았는데 이젠 꽃이 피네요. 그날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그땐 내가 너무 어려서 몰랐어요. 아빠가 잘못한 거 이제야 알아요. 지금 알아준 게 어디니? 저는 이제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저 자신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앞으론 누구에게도 도장 안 찍어줘요. 내 인생 도장은 내가 찍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날 이혼 도장 찍으셨을까요? 그때는 누구도 몰랐습니다.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요. 국 끓었어. 얼른 나와서 밥 먹어. 부엌 한쪽에서 된장국 냄비를 내리며 윤정혜는 조용히 말합니다. 식탁 위에는 나물 몇 가지, 달걀찜, 김한장, 그리고 갓 지은 밥 2공기가 차려져 있습니다. 이른 아침 햇살이 타일벽에 비치고 주방 창문 너머로는 도곡동의 고층 아파트들이 조용히 숨을 쉬고 있네요. 거실 안쪽 침실에서 슬리퍼를 끄는 소리가 나고 정민수가 무표정한 얼굴로 나타납니다. 팔을 걷은 반소매 티셔츠에 늘 입던 회색 트레이닝 바지를 걸친 모습이었습니다. 민수는 말없이 냉장고 문을 열고 전날 남은 아이스 커피를 꺼내 꿀꺽 들이킵니다. 정혜는 식탁에 앉은 남편을 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건넵니다. 당신 요즘 무슨 일 있어? 말도 없고 얼굴이 왜 그래? 별일 없어. 짧은 대답이 돌아옵니다. 그는 밥에는 손도 대지 않고 냉커피만 한 모금 더 마십니다. 그리고는 무심하게 자신의 가방을 끌어당기더니 안에서 두툼한 서류봉투 하나를 꺼내 식탁 위에 내려놓습니다. 이건 뭐야? 보면 알아. 정혜는 봉투를 여러 안을 들여다봅니다. 이혼 합의서, 등기권리증, 공증 완료 도장에 찍힌 부동산 명의 이전 계약서가 들어있었습니다. 이혼하자고? 지금 이게 무슨 장난이야? 아파트 명의는 네 걸로 넘길게. 이건 공증도 다 해놨어. 당신 술 마셨어?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정민수는 서류를 건네는 내내 정혜의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않습니다. 정혜는 손끝이 떨립니다. 왜? 이유는? 뭘 그렇게 급하게 정리하려는 건데? 그냥 이게 서로 편하잖아. 아파트는 내 거, 이혼은 깨끗하게. 그렇게 간단해. 서류 몇 장에 내 스무에가 들어있어. 당신은 그냥 넘기고 나는 다 잃어? 민수는 대꾸 없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거실장 서랍에서 여권과 문서를 챙기고 침실로 들어가 짐을 정리합니다. 정혜는 식탁에 그대로 앉아 한 손에 등기권리증을 쥔 채 허공을 바라봅니다. 된장국에서 피어오르던 김은 사라지고 식탁 위 공기는 점점 식어갑니다. 짐을 싼 민수가 다시 현관 앞에 섭니다. 회색 캐리어, 노트북 가방, 그리고 손에 쥔 자동차 키가 눈에 들어옵니다. 당신 나 무시하는 거야? 무시가 아니라 그냥 정리야. 더는 부부처럼 못 살겠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아무것도. 그래서 이 아파트는 네가 가져. 나중에 후회하지 말자. 정혜는 무언가 말하려다 입술을 꾹 다뭅니다. 민수는 신발을 신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기 전 마지막으로 덧붙입니다. 정리하자, 정혜야. 이게 최선이야. 현관문이 닫힙니다. 탁! 그 소리가 거실 전체에 퍼집니다. 정혜는 여전히 식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눈앞에는 도장이 찍힌 등기 서류와 낯선 공증 문서들, 그리고 민수가 반쯤 마시고 간 아이스 커피 컵 하나가 놓여 있네요. 그제야
그녀의 손이 문서 위에서 떨어집니다. 한숨도 눈물도 없습니다. 대신 뼈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그래, 이게 네가 말한 최선이구나. 정혜는 조용히 중얼거리며 현관문을 바라봅니다. 문은 이미 닫혀 있었고 민수는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서류 한 장, 아파트 등기권리증 사본, 그리고 식지 않은 된장국이 놓여 있었어요. 그날 오전 정혜는 손에 그 서류 봉투를 든 채 강남구청으로 향했습니다. 몸은 무겁고 머리는 멍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발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강남구청 1층 민원실입니다. 창구마다 사람들이 조용히 앉아 번호를 기다리고 있고 바닥에는 햇살이 길게 들어와 있었습니다. 정혜는 번호표를 뽑아 자리에 앉습니다. 손에 쥔 봉투는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땀이었는지 식은 국물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었어요. B27번 민원인께서는 3번 창구로 오세요. 정혜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구로 향합니다. 창구 안쪽에 단정한 차림의 공무원이 정혜를 맞이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떤 민원이신가요? 이거 남편이 아파트명에 넘긴다며 주고 갔어요. 등기 확인 좀 하려고요. 정혜는 봉투를 열어 이혼합의서와 등기권리증 사본, 공증서류 등을 조심스럽게 꺼내 보여줍니다. 잠시만요. 서류 확인하겠습니다. 직원은 안경 너머로 서류를 하나하나 넘겨봅니다. 눈썹이 살짝 찡그려집니다. 혹시 이 담보대출건에 대해 알고 계셨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해당 아파트에 이미 담보가 설정돼 있어요. 12억 원 규모입니다. 정혜는 그대로 굳어서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순간적으로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12억이요? 무슨 대출이요? 아파트는 명의 넘긴다면서요. 잠시만요. 시스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직원이 키보드를 조용히 두드립니다. 정혜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두 손을 서류 위에 포갭니다. 네. 3개월 전에 대출이 설정됐고 대출 기관은 하나은행 도곡지점입니다. 명의자는 정민수 씨고요. 그게 말이 돼요? 그럼 이걸 나한테 넘기면 이 빚도 같이 넘기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바로 문제입니다. 현재 공증은 완료된 상태지만 실제 등기 이전은 진행되지 않았어요. 아직 소유권 이전 접수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정혜는 말없이 고개를 숙입니다.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공증이니 등기 이전이니 하는 서류의 언어들이 뱀처럼 목을 조여오는 기분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조금 위험한 구조예요. 남편분께서 아파트를 넘긴다며 공증만 해놓고 실제로는 채무를 먼저 설정한 상태라면 이혼 이후라도 부당함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사람 다 계산한 거였네요. 가게거. 저희가 법적 판단을 내릴 순 없지만 변호사 상담을 꼭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혜는 아무 말 없이 서류를 봉투에 다시 넣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릴 만큼 세게 봉투를 쥐었습니다. 민원실은 여전히 조용합니다. 옆 창구에서는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등기부 등본이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세상은 움직이는데 정혜의 시간은 멈춘 듯 했습니다. 정혜는 고개를 들고 다시 묻습니다. 목소리는 낮지만 또렷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상황 제 이름으로 등기 이전하면 그 빚도 제 몫이에요? 채무 이전이 자동으로 되진 않지만 담보가 설정된 물건에 대한 권리는 그만큼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건 아파트가 아니라 책임이었네요. 죄송합니다. 도움이 될 말이 없네요. 정혜는 자리에서 일어나 봉투를 가방에 넣습니다. 천천히 민원실을 나섭니다. 자동문이 열리며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칩니다. 그녀는 입술을 꾹 깨물며 중얼거립니다. 빚을 선물처럼 포장해서 주다니. 이게 그 인간의 최선이야? 도곡동의 아침 햇살은 여전히 밝았지만 정혜의 그림자는 어느 때보다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민원실을 나서자 윤정혜는 발끝이 휘청이는 것도 모른 채 큰 길로 나섰습니다. 도곡동에서 서초까지 버스를 갈아타고 걸음을 쉬지 않았습니다. 소개받은 주소를 따라 도착한 곳은 서초구의 허름한 상가 건물 3층이었어요. 회색 철문 앞에는 작게 붙은 문패, 법무사 박창호 사무소라는 이름표가 달려 있었습니다. 윤정혜는 손에 쥔 서류봉투를 꽉 쥔 채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안은 어두웠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어요. 사무실 한가운데 놓인 책상 위에는 종이들이 탑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달력과 낡은 졸업장이 붙어 있었고 종이컵 안에 커피는 반쯤 식어 있더군요. 어서 오세요,
윤정혜 씨죠? 네. 아는 분이 연락드렸다고. 네, 앉으세요. 서류 갖고 오셨죠? 윤정혜는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건넸습니다. 손끝이 떨려 봉투를 놓치는 바람에 서류가 책상 위로 흘러내리고 말았어요. 죄송해요. 손이 말 안 들어서. 법무사 박창호는 아무 말 없이 서류를 조심스럽게 주워들고 안경 너머로 한 장씩 넘겨보았습니다. 공증서류, 이혼 합의서, 등기권리증, 복사본이 쌓여 있었지요. 몇 페이지를 넘기던 그의 눈썹이 천천히 찌푸려졌습니다. 이거 명예 넘긴다고 하면서 담보 잡은 건 알고 계셨어요? 담보요? 12억 원. 이미 3개월 전에 대출 잡아놨네요. 아파트를 넘긴 게 아니라 빚을 넘긴 겁니다. 윤정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숨이 턱턱 막혔습니다. 그녀는 소파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눈앞이 아득해졌어요. 아침에 국을 끓이던 자신의 모습이 너무도 멀게 느껴졌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건 이혼이 아닙니다. 사기죠. 윤정혜의 입술이 꾹 깨물렸습니다. 그 순간 민수가 냉커피를 마시며 식탁에 서류를 내려놓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감정 없는 얼굴, 후회하지 말자던 그 말. 그것은 경고가 아니라 비웃음이었어요. 공증만 믿으면 안 돼요. 공증은 말 그대로 의사표현 확인일 뿐입니다.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은 안 된 상태고요. 법무사 박창호는 메모지에 간단한 도표를 그리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게 아파트 등기부입니다. 담보권 설정이 가장 위에 찍혀 있어요. 이 말은 집이 팔리면 가장 먼저 은행이 돈을 가져간다는 뜻입니다. 명의가 넘어가든 말든 상관없어요. 윤정혜는 봉투를 다시 품에 안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전 뭐가 되는 건데요? 그럼 전 뭐가 되는 건데요? 빈 껍데기요. 서류상 명의인인 것처럼 보일 뿐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 명의자입니다. 빚만 떠하는 거죠. 그 사람 날 완전히 바보로 만들었네요. 예, 정확히 말하면 사기를 공증으로 포장해서 넘긴 겁니다. 법무사 박창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곧 실무적인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뭔데요? 가압류입니다. 이 아파트에 대해 바로 가압류를 걸어야 합니다. 지금 이대로 두면 며칠 안에 누군가한테 명의 넘기고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럼 지금도 늦은 거 아닌가요? 아직 접수는 안 들어왔어요. 서류상으로는 공증뿐입니다. 등기 이전 전이라 지금이 마지막 기회예요. 오랜 망설임 끝에 윤정혜는 작은 소리로 물었습니다. 제가 뭘 하면 되나요? 여기 동의서 있어요. 사인하시면 제가 바로 접수 넣을 수 있습니다. 오늘 중으로 끝낼 수 있어요. 윤정혜는 펜을 잡았습니다. 볼펜이 종이 위에 찍히는 소리가 사무실 안에 유난히 크게 울렸어요. 사인은 삐뚤었지만 그 끝은 단호했습니다. 이건 나한테만 필요한 싸움 아니에요. 나 같은 사람 또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잘하셨어요.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윤정혜는 봉투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 손에는 더 이상 떨림이 없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나설 때 그녀의 걸음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건 나한테만 필요한 싸움 아니에요. 나 같은 사람 또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사인을 마친 정혜는 무겁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법무사 박창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혜는 주섬주섬 봉투를 챙겨 가방에 넣었습니다. 밖으로 나와 서초대로를 건너는 순간 눈부신 햇살이 얼굴을 때렸네요. 그런데도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하나가 밝혀지면 더 큰 어둠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3억을 남겨주겠다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도곡역 근처 하나은행 도곡지점은 평일 오후인데도 조용했습니다. 은행 안 깊숙한 곳 유리로 구분된 VIP 상담실로 안내를 받았어요. 정혜는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조회 원하신 계좌는 공동명의 계좌라고 하셨죠? 네. 2019년에 같이 만들었어요. 남편이 대부분 관리했는데 지금 그 계좌 상황을 좀 알고 싶어서요. 정혜는 신분증과 결혼증명서 사본, 민수가 남긴 동의서와 함께 통장 복사본까지 꺼냈습니다. 정갈하게 정리된 종이들이 책상 위에 조용히 펼쳐졌어요. 직원은 꼼꼼히 서류를 넘겨보고 컴퓨터에 입력을 시작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정혜는 긴장을 숨기려 두 손을 모았지만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등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말씀해 주신 공동 계좌는 맞고요. 현재 잔액은 0원입니다. 네? 그럴 리가 없는데요. 남편이 3억 있다고?
해당 계좌는 마이너스 통장으로 전환돼 있습니다. 설정 한도는 1억 원이고 현재 남은 한도는 약 1,000만 원입니다. 정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3억이 남아있다던 말이 아무것도 아닌 허풍이었음을 실감하는 순간이었어요. 그것도 빚을 숨긴 채였다는 사실에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지금 이 통장은 빚이 남아있는 상태라는 거네요? 네. 그리고 송금 내역에서 조금 특이한 점이 있어요. 보통 이 정도 자산 규모의 계좌에서는 보기 어려운 외부 이체가 반복됐습니다. 직원은 잠깐 머뭇거리다 모니터 화면을 조심스럽게 정의 쪽으로 돌렸습니다. 화면에는 날짜와 금액, 수신자 이름이 또렷하게 나열되어 있었어요. 수신자 김가은, 거래 내용은 무기명 송금, 일정한 금액, 매달 정기적 이체였습니다. 윤정혜는 모니터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그 이름이 스크린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어요. 김가은,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는데 그 이름이 남편의 실제 삶 안에 들어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기 돈이 빠져나갔다는 현실이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가상자산 거래소로의 입출금도 다수 확인됐습니다. 비정기적 금액으로 변동이 큰 이체들이 많네요. 정혜는 허리를 펴고 앉았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었지만 가슴이 먹먹했어요. 그 인간, 말만 3억이지. 이건 그냥 빈 껍데기 통장이었네요. 송금 내역은 출력해드릴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오늘 기준으로 최근 1년치로요. 정혜는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주세요. 하나라도 더 봐야죠. 다 알아야 되니까. 프린터에서 내역서가 출력되는 동안 은행 안은 무서울 만큼 조용했습니다. 종이가 미끄러져 나오는 소리와 공기청정기에서 나는 바람 소리만이 들렸어요. 그 사이 정혜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앉아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 인간, 이혼하자고 하더니 결국은 여기에 퍼부었구나. 직원은 조심스럽게 출력된 내역을 건넸습니다. 참고로 해당 계좌는 여전히 정민수 씨 단독 접근 계좌입니다. 공동 명의로는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그분에게 있습니다. 그럼 저는 그냥 이름만 있었던 거군요. 법적 조치가 필요하실 수 있어요. 내용이 좀 복잡해서. 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면 충분해요. 정혜는 내역서를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습니다. 손놀림이 조금 전과는 달랐어요. 더 이상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은행문을 나서며 그녀는 고개를 들었고 유리 외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 낯선 만큼이나 정혜는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꽃 필요하신가요? 오늘은 튤립이 참 예쁘게 들어왔어요. 아, 그냥 구경 좀 하려고요. 지인 생일인데 뭐가 좋을지 몰라서요. 정혜는 가게 안으로 천천히 들어섰습니다. 밤새 인터넷을 뒤져 알아낸 그 이름, 김가은이었어요. 같은 단지 안, 두동 옆 백사동 상가 1층이었죠. 그 이름이 대표로 되어 있는 가은 플라워의 유리문을 밀고 들어선 순간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꽃향기와 은은한 디퓨저 향이 섞인 실내였어요. 군더더기 없이 정돈된 진열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벽면에는 촘촘히 걸린 사진들이 빼곡히 자리하고 있었죠. 사진 속 여성들은 대부분 꽃을 안고 있었고 몇몇은 고객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정혜는 아무 일 없는 척 진열대를 천천히 둘러보며 안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지인분은 어떤 스타일이세요? 화사한 걸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좀 차분한 느낌? 겉으론 멀쩡한데 속은 무슨 생각하는지 모를 스타일이에요. 그런 분들 많죠. 그런 분들은 감성적인 꽃보다 좀 더 선명한 걸 추천드려요. 김가은은 말끝을 흘리며 웃었어요. 정혜도 가볍게 웃는 척했지만 눈은 주변을 자꾸 스캔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었죠. 벽 한편 작은 원목 선반 위에는 사진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카페 테라스 같은 곳에서 찍힌 사진이었고 의자 옆 바닥에는 골프채가 놓여 있었어요. 손잡이 가죽은 해졌고 퍼터 끝에는 오래된 찰과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골프채는 민수가 자랑처럼 들고 다니던 것이었어요. 결혼기념일 선물로 사줬고 민수는 골프장 갈 때마다 꼭 챙기던 것이었죠. 확실하네. 이 여자야. 혹시 마음에 드는 거 찾으셨어요? 예, 이 집 참 좋네요. 여기가 직접 운영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대표예요. 위층에 살고 있어서 편해요. 아침에도 바로 내려올 수 있고? 같은 동에 산다고요? 네, 402호. 걸어서 30초쯤? 동선이 짧으니까 좋아요. 김가은은 쾌활하게 웃으며
꽃다발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끝이 살짝 굳어 있는 것을 정혜는 놓치지 않았어요. 요즘은 진짜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제일 편하죠. 뭐든 곁에 있는 게 좋아요. 맞아요. 멀리 있는 사람보다 곁에 있는 사람이 훨씬 필요하죠. 둘 사이에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꽃향기와 조명이 부드럽게 흐르는 공간이었어요. 그러나 정혜의 가슴 속에서는 불쾌한 진실이 서서히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럼 꽃은 주문 안 하시고 그냥 둘러보신 거예요? 네. 뭐가 어울릴지 보러 온 거니까요. 조만간 또 올게요. 정혜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가게를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진 속 골프채를 한 번 더 찬찬히 바라보았어요. 사진 참 감각 있게 찍으셨네요. 누구신지 모르지만 센스 있으신 분 같아요. 네. 그런 분이었어요. 정혜는 가방을 단정히 여미며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태양빛이 강하게 얼굴을 비췄어요. 등 뒤로 가은 플라워 간판 글자가 유리창에 흔들렸습니다. 이제 숨을 구멍은 없어. 너도 그 인간도. 손님, 이거 놓고 가셨어요. 정혜는 돌아섰습니다. 작은 꽃다발 하나가 김가은의 손에 들려 있었어요. 그녀의 손끝은 정성스럽게 정리된 매니큐어로 장식되어 있었고 그 아래로는 긴장감이 살짝 배어 있더군요. 아, 깜빡했네요. 감사합니다. 꽃다발을 받아든 정혜가 고개를 숙이려던 순간 김가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도곡 땡땡단지 사시죠? 얼굴이 좀 익어서요. 정혜는 한 박자 늦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말 끝에 뉘앙스가 예사롭지 않았어요. 눈동자가 흔들릴 뻔했지만 곧 차분하게 되받아쳤죠. 예전에 잠깐 살았어요. 지금은 이사했죠. 아, 그러셨구나. 요즘은 다들 오래 안 계시더라고요. 분위기가 좀 바뀌었죠, 예전이랑은. 정혜는 대꾸하지 않고 조용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김가은도 셔터를 내린 뒤 뒤따라 걸었어요. 둘 사이엔 아무 말도 없었지만 공기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네요. 단지 내 보행로는 조용한 저녁 풍경이었습니다.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고 고급 SUV들이 천천히 주차장으로 들어오더군요.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 나온 부부가 가볍게 인사를 건넸지만 두 사람은 눈빛조차 주지 않았어요. 여기 오래 사셨으면 골프 좋아하셨겠어요. 저기 뒷산 클럽하우스도 아직 있더라고요. 예전엔 좀 쳤죠. 요즘은 손 놓은 지 오래예요. 아, 그래도 한번 배운 분은 자세 안 있던데요. 저는 계속 배워야 겨우 유지하겠더라고요. 혼자 치면 재미없잖아요. 같이 쳐주는 사람 있어야 오래 가죠. 맞아요.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좋죠. 정혜는 잠깐 멈춰 섰습니다. 시야 한쪽으로 상가 건물 외벽에 불빛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김가은은 잠시 정혜를 바라보다가 살짝 웃었죠. 손님, 성함 여쭤봐도 될까요? 윤정혜예요. 왜요? 아니요, 그냥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 같아서요. 정혜는 고개를 기울이며 웃었어요. 그 미소엔 여유가 있으면서도 동시에 날카로움이 배어 있더군요. 이 동네 다 엮여 있어요. 누가 누구랑 살았는지, 누가 누구랑 엮였는지도 금방 퍼지죠. 그러게요. 가끔은 그게 무섭기도 하고요. 둘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엘리베이터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와 아이들 웃음소리가 아파트 틈새로 새어나왔어요. 걸음이 길어질수록 정혜의 발걸음은 느려졌죠. 길끝에서 정혜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는 여기서 들어가야겠네요. 오늘 고마웠어요. 꽃 잘 받았어요. 네, 또 뵐게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정혜는 돌아서며 김가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우연처럼 시작된 마주침이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였죠. 그건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이라는 점도 분명하더군요. 아니, 민수 오빠가 요즘은 골프에 빠져서 집엔 들어오지도 않아. 퍼팅 모시기. 그 모임인가 뭔가. 맨날 간다니까. 윤정혜는 핸드폰을 귀에 뗀 척하며 북카페 한쪽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한 오후, 커뮤니티 센터 2층 북카페였어요. 나무로 된 긴 테이블 사이사이에 주민 몇 명이 신문을 넘기거나 조용히 커피를 마시고 있더군요.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김가은은 안쪽 자리에서 골프 잡지를 펼쳐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순간 멈췄다가 다시 페이지를 넘기더라고요. 죄송하지만 혹시 민수 오빠 아시는 분이세요? 어머, 들리셨어요? 아니요. 그냥 아는 사람 얘기 잠깐 한 거예요. 요즘엔 많이 바쁘신가 봐요? 네, 그런가 봐요. 뭐
원래 바쁜 분이긴 했죠. 그쪽도 잘 아시나 봐요. 예전에 몇 번 뵌 적 있어요. 골프 모임 같은 데서요. 골프 좋아하시잖아요, 그분. 아, 그건 내가 알아요. 그 사람이 원래 그랬거든요. 한 번 물면 끝까지 가는 스타일이라. 김가은은 가볍게 웃었어요. 그러나 웃는 입꼬리와 달리 눈동자는 경직되어 있더군요. 그런 분이 은근히 집에선 조용하고 묵묵한 스타일이던데요. 그랬죠. 나랑 있을 땐. 근데 요즘엔 어딜 그렇게 열심히 다니시는지. 집은 그냥 지나가는 역 같더라고요. 요즘엔 그런 분들 많죠. 집보다 밖이 편하니까요. 밖이 편하다는 건, 아니, 불편하다는 거겠죠. 누가 불편하게 만든 걸까요? 참. 윤정혜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김가은을 슬쩍 바라보았습니다. 김가은은 시선을 피하지 않더군요. 오히려 시선을 마주하며 더 미소를 지었어요. 요즘 북카페에 자주 오시나 봐요? 오늘 처음 뵌 것 같은데. 아니요. 저도 요즘부터 좀 나와보려고요. 생각도 정리되고, 이런 데 오면 사람 구경도 되니까요. 맞아요. 여긴 참 편해요. 시끄럽지 않고 책도 많고. 그쪽은 자주 오시나 봐요. 네. 뭐 가게 일 끝나고 심심할 때 가끔 와요. 여기 커피도 괜찮고요. 윤정혜는 자리에서 살짝 몸을 기울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골프 그 모임 아직도 활동해요? 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요. 요즘엔 바빠서 다들 잘 못 나와요. 그분도 요즘 안 나오시던데요? 그럴 리가요. 지난주엔 분명 나갔다던데. 김가은은 컵을 살짝 내려놓고 눈을 찌푸렸다가 곧 웃으며 말했어요. 그랬어요? 그럼 아마 다른 날인가 봐요. 윤정혜는 묘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아무튼 여기 오길 잘했네요. 골프 좋아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으니까 재미있네요. 또 오세요. 요즘 북카페 손님들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서 아쉬웠거든요. 그럼요. 이제 자주 올 거예요. 낭독 프로그램도 재밌더라고요. 사람도 보고 이야깃거리도 많고. 그럼 다음에 봬요. 윤정혜는 돌아서며 김가은의 얼굴을 끝까지 확인했습니다. 그 미소 속에서 처음엔 보이지 않던 무언가가 느껴졌어요. 얄미운 웃음 같기도 하고 초조함 같기도 했습니다. 뒤통수보다 앞면이 더 무서운 법이지. 여기요, 고객님. 차량 등록증 확인해 드렸습니다. 정혜는 서류를 천천히 받아들였습니다. 민수의 이름 아래에는 주소 변경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그 아래에는 서초구 반포동 땡땡로 103 땡땡 오피스텔 1902호라고 적혀 있더군요. 반포? 정혜는 말없이 핸드백을 닫았습니다. 바로 다음 날 해당 주소로 향했어요. 그곳은 강남 고속터미널 인근에 있는 한창 리모델링 중인 고급 오피스텔 단지였습니다. 로비에는 고급 향수 냄새가 은은히 퍼져 있었고 직원들은 검은 정장에 이름표를 단 채 조용히 움직이더군요. 정혜는 관리사무소로 들어섰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이 주소 거주자 관련해서 문의 좀 드릴 수 있을까요? 고객님, 죄송하지만 거주자 개인정보는 제공해 드릴 수 없습니다. 윤정혜는 차분히 결혼증명서와 차량 등록증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이 사람, 제 남편입니다. 현재 이혼 조정 중이고 이 주소는 제 동의 없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선 명백히 사기 혐의가 고려되고 있어요. 잠시만요. 저희 보안실 통해 확인 먼저 하고 안내 도와드릴게요. 10여 분 뒤 정혜는 보안 직원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버튼 위 숫자 19가 점등되자 정혜는 심장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도어락이 열리자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정혜는 두 눈으로 모든 것을 확인했죠. 대리석 아일랜드 식탁이 놓여 있었고요. 정돈된 소파가 자리하고 벽에는 무채색 인테리어 소품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거실 한켠 와인 셀러에는 프랑스산 와인이 나란히 놓여 있었고 부드러운 조명이 천장을 감췄어요. 정혜는 구두 소리를 최대한 죽이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화장실 문을 밀자 고급 화장품이 진열된 선반이 보였어요. 샤넬, 라프레리, SKY 같은 브랜드가 진열되어 있더군요. 세면대 위에는 은색 진주 브러쉬와 핑크빛 헤어롤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안방 문을 열었어요. 침대 머리맡에는 여성용 파우치와 속옷이 든 작은 바구니가 놓여 있더군요. 벽에는 커다란 사진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민수와 김가은이 함께 있었어요.
민수는 골프장에서 클럽을 들고 있었고 김가은은 그 옆에서 활짝 웃고 있더군요. 정혜는 천천히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조용히 하나하나 찍었어요. 욕실, 화장대, 침실, 커플 사진, 드레스룸까지 모두 사진을 남겼습니다. 사진을 찍는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놀라울 만큼 차분했어요. 혹시 더 보실 거 있으세요? 아니요, 충분해요. 제가 알아야 할 건 다 봤네요. 정혜는 침묵 속에서 다시 핸드백을 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정문을 나서며 잠시 고개를 들어 오피스텔 외관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젠 이 집도 내 싸움의 한 조각이겠지. 잠깐이면 돼요. 한 번만 더. 해가 완전히 지고 오피스텔 복도엔 조명이 희미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정혜는 낮에 촬영을 마친 후에도 발걸음을 떼지 못한 채 근처 카페에서 몇 시간을 보냈습니다. 결국 다시 이곳으로 돌아왔지요. 카드를 태그하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조용한 긴장이 정혜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다시 찾은 1902호였습니다. 낮에 그 집이었어요. 문을 열자 실내엔 은은한 조명이 켜져 있었고 향초 하나가 타고 있었습니다. 집은 깨끗했습니다. 너무도 정돈되어 있더군요. 낯설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식탁 위 와인잔 2개가 놓여 있었고 잔의 곡선에 조명이 비치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한 발 한 발 조심스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화장대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지요. 그곳에 놓인 작은 향수병 하나가 보였습니다. 둥근 유리병에 금빛 캡이 달린 똑같은 브랜드였습니다. 정혜가 생일마다 민수에게 선물했던 향수였어요. 이거였지. 내가 고른 거였어. 향수를 들어 손바닥에 올렸습니다. 병을 돌리자 뒷면 라벨에 적힌 글자가 보였고 최신 출시 연도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민수가 최근에 산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녀를 위한 것도 그녀가 고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향수 뚜껑을 열었습니다. 익숙한 냄새가 퍼졌지요. 정혜는 손목에 뿌리지 못한 채 천천히 향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순간 기억이 스며들었습니다. 생일날 민수가 불 꺼진 거실에서 말없이 건네던 작은 상자도 떠올랐고 소파에 앉아 함께 시향하며 웃던 장면도, 욕실 선반에 정혜가 놓았던 같은 병, 같은 향도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건 다른 여자의 화장대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옆엔 립스틱, 쿠션, 헤어롤이 나란히 놓여 있더군요. 정혜는 다시 한 발 물러나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위엔 회색 정장과 고동색 넥타이가 무심히 걸쳐져 있었습니다. 익숙한 그 넥타이였습니다. 신혼 5주년 기념으로 정혜가 사줬던 브랜드, 민수가 아깝다며 특별한 날에만 매던 그 넥타이였어요. 지금은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더군요. 그 옆에는 여자의 슬리퍼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정혜는 침대 끝자락에 앉았습니다. 손을 무릎에 모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지요. 나는 그냥 사라진 거구나. 천장에서 떨어지는 은은한 조명이 눈앞을 흐리게 했습니다. 눈물이 뜨겁게 올라왔고 처음이었습니다. 지금껏 누구 앞에서도 울지 않았던 정혜는 이 순간만큼은 더는 참지 못했습니다. 입을 틀어막고 소리내지 않으려 애썼지만 어깨가 들썩였지요. 눈물은 끊임없이 흘렀고 손등으로 닦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왜 이렇게까지. 그녀는 침대 옆 협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엔 또 다른 커플 사진이 들어있었습니다. 골프장에서 찍은 모습이었고 민수가 웃고 있었으며 김가은이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있더군요. 정혜는 사진을 내려다보다 천천히 핸드백을 열어 작은 종이와 펜을 꺼냈습니다. 펜촉이 떨렸습니다. 짧은 문장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진액자 아래에 살며시 밀어넣었지요. 다 잊었다고 착각하지 마. 나는 기억해. 정혜는 향수를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고 옷깃을 정리하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눈물 자국은 남아있었지만 표정엔 단단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끝났다고? 아니, 이제 시작이야. 저도요. 남편이 외도한 줄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 여자가 부동산 명의도 옮겨놨더라고요. 우리끼리 다 따로 싸우는 줄 알았는데 이건 구조적인 사기 같아요. 그 여자의 이름이 김가은 맞으세요? 맞아요. 플라워숍 하시는 분. 강남 쪽이었는데. 어머, 혹시...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같은 남자일 가능성도 있어요. 윤정혜는 조심스럽게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파일 하나를 꺼내 펼쳤어요. 사진 몇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더군요. 플라워숍 내부 사진이 있었고요. 민수 씨의 오피스텔에서 찍힌 커플 사진도 보였습니다. 골프채가 놓인 벽면 사진도 있더군요. 저 골프채. 우리 집에도 똑같은 거 있었어요? 저걸 민수 씨가 가져갔단 말이에요? 정확히는 그 여자 집에 갖다 놨어요. 민수 씨, 김가은, 둘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네요. 이 사건은 단순한 혼외 관계나 부부 문제를 넘어서 명백한 재산상 이득을 노린 공모 사기로 볼 수 있습니다. 윤정혜는 말없이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파트, 통장, 차량, 그리고 제 이름으로 받은 채무까지. 이대로 두면 제가 파산이에요.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반환 민사소송. 둘째, 김가은과 민수에 대한 공동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 같이 하면 더 강하겠죠? 물론입니다. 피해자 수가 늘어나면 수사기관도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죠. 윤정혜는 손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펼쳤습니다. 그녀가 정리한 것은 민수 씨와 김가은 씨의 연관 일지, 거래 내역 플라워숍 사업자, 등록증 사본, 차량 등록 주소, 오피스텔 관리비 납부, 영수증 복사본이었어요. 와, 이렇게까지 모으신 거예요? 당하기만 할 순 없잖아요. 제가 늦게 눈치챘지만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잡아야죠. 정혜 씨, 이 정리된 자료 그대로 수사기관에 제출하시면 충분히 입증 가능합니다. 자료력만큼 무서운 무기가 없거든요. 저도 내역 정리해서 가져올게요. 같이 가요, 우리. 나도 이제는 무섭지도 않네요. 오히려 웃기네요.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윤정혜는 작게 웃었습니다. 쓴 웃음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단단함은 분명했어요. 웃게 해줄게요. 다들 우리가 먼저 울었으니까 이제 웃는 건 우리 차례예요. 카페 창밖으로 따사로운 가을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윤정혜는 책장을 뒤져 부동산 분쟁 소송 실무라는 책을 꺼내 무릎 위에 올려두었어요. 손끝으로 책등을 쓰며 작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법이란 것도 알아야 무기가 되더군요. 이게 무슨 소리야?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 화면을 한참 내려다보시다가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커뮤니티 톡방 이름은 레미안 포레스트 5단지 입주자 톡방이었어요. 익숙한 닉네임들 사이로 자잘한 대화가 이어지고 있더군요. 요즘은 톡방이 주민회의야. 진짜 무섭다니까. 그녀는 손가락을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대화창 하단으로 메시지를 입력하셨습니다. 혹시 302동 아파트 요즘 시세하시는 분 계실까요? 금매로 나왔다는 얘기 들어서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잽싸게 반응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302동? 민수 사장님네 아파트 아니에요? 헐, 진짜? 거기 이혼했다고 들었어요. 남편이 명의 넘겼다는 말도 있고요. 정혜는 미동도 없이 화면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거실의 주황색 스탠드 불빛이 그녀의 손등 위로 은은하게 비치더군요. 여전히 침묵이었지만 안에서는 뭔가 뚜벅뚜벅 준비되어 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어요. 이혼요? 아, 그런가요? 서류만 넘긴 거 아닐까 했는데. 아니, 근데 그 아파트 대출 잡혔다고 하던데요. 담보 몇 억씩 끼고 넘긴 건가? 그 남자분 주차장에서 누가랑 통화하는 거 봤어요. 정리됐어. 이제 내 거야 이러더라고요. 소름. 새 메시지 알림음이 연달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단톡방 분위기가 점점 기묘하게 달아올랐어요. 정혜는 침착하게 손에 들고 있던 머그잔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요즘은 진짜 톡방이 주민회의네요. 다 알게 되네요. 그녀는 화면을 캡처하셨습니다. 중요한 대화가 올라올 때마다 습관처럼 저장해 두셨지요.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렀습니다. 더는 누가 직접적인 비난을 하지 않아도 방향은 이미 정해져 가고 있었어요. 민수, 김가은, 둘 다 이 작은 톡방 안에서 이미 입주민들의 머릿속에서 그런 사람들로 굳어져 가고 있더군요. 정혜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휴대폰을 거실 탁자 위에 올려두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오래도록 바라보셨습니다. 이제 말은 내가 안 해도 돼. 내가 꺼낸 말 한 줄이면 남들은 10줄을 떠들어 주니까. 그녀는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거실엔 여전히 고요한 조명이 깔려 있었고 휴대폰 화면 위에서는
톡방 알림이 계속 울리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예약하셨나요? 아니요. 그냥 구경만 좀 하려고요. 지인분이 여기 좋다고 하셔서. 네. 자유롭게 보셔도 괜찮습니다. 혹시 어떤 분 추천이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민수 사장님이라고. 예전에 이 근처 살았던 분인데요. 자주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민수 고객님. 네. 아주 단골이셨어요. 여자분이랑 항상 같이 다니셨는데 요즘은 두 분 다 안 보이시네요. 여자분이요? 예. 골프복도 커플로 맞춰 입으시고 늘 나란히 타석에 계셨죠. 지난달까지는 매주 오셨는데 요즘은 아예 연락이 없네요. 아, 그래요. 요즘 일이 좀 바쁘신가 봐요. 정혜는 말끝을 흐리며 천천히 로비를 둘러보았습니다. 한쪽 벽면에 정성스럽게 꾸며진 액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금색 테두리 안에는 VIP 고객 명예의 전당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더군요. 이건 고객들 사진인가요? 네. 저희가 매년 우수 고객 선정해서 게시해드려요. 단골분들이 아주 좋아하시거든요. 정혜는 걸음을 옮겼습니다. 사진 하나가 유독 눈에 들어왔어요. 분홍빛 조명이 비치는 실내 스튜디오였고요. 정장 차림의 민수와 옅은 화장에 골프복 차림의 김가은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트로피가 놓여 있었고 액자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2023년 VIP 커플 고객 감사패 민수와 K. 감사패? 그녀는 가방 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액정을 켜고 카메라 앱을 조용히 실행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리지 않도록 가방 안에 넣은 채로 살짝 렌즈를 들이밀었어요. 찰칵 소리가 나지 않도록 무음앱까지 깔아둔 상태였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무료 체험 한번 도와드릴까요? 아니요. 오늘은 그냥 구경만. 다음에 제대로 예약하고 올게요. 네. 감사합니다. 민수 사장님 전해주시면 좋겠네요. 정혜는 고개만 끄덕이며 로비 소파에 앉았습니다. 찍은 사진을 확인한 뒤 미리 만들어둔 폴더에 저장했어요. 폴더 이름은 증거 민수와 가은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정면을 응시했죠. 넓고 깔끔한 연습장이 보였습니다. 훈련 중인 남성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왼쪽 유리창 너머로 고급 차량들이 보였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여유롭게 누리던 민수의 얼굴이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네가 여기서 웃고 있었구나.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구두굽 소리가 잔잔하게 로비에 울렸어요. 문을 나서며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웃는 날은 끝났어. 민수 씨. 슬슬 가면 벗을 때 됐지. 자, 이제 어디부터 올릴까? 거실 커튼은 반쯤 쳐져 있었습니다. 창밖에선 늦여름 햇살이 아파트 외벽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어요. 정혜는 거실 테이블 위에 자료를 하나하나 펼쳐놓았습니다. 계좌 내역서가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골프장 사진도 놓여 있었고요. 오피스텔 입구 사진, 김가은의 가게 명함이 차례로 놓여 있었습니다. 가압류 접수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수와 김가은이 나란히 찍힌 감사패 사진까지 있더군요. 이건 네가 만든 이야기야, 민수. 난 그냥 사실만 말할게. 그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네이버 카페를 열었어요. 도곡동 맘카페였습니다. 아이디는 도곡 H400이었는데 민수가 숨겨둔 오피스텔 호수와 같더군요. 게시판에서 자유수다방을 클릭했습니다. 천천히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제보 남깁니다. 남편이 제 명의로 아파트를 넘기며 이혼을 제안했습니다. 그 아파트엔 이미 12억 담보대출이 걸려 있었고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 빚을 떠안았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다른 여자와 오피스텔에서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매달 수백만 원이 가상화폐와 그 여자 통장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골프장에서는 VIP 커플 감사패까지 받았더군요. 사진을 하나씩 첨부했습니다. 파일을 정리해 올린 뒤 게시 버튼을 눌렀어요. 잠시 후 카페 메인에 그녀의 게시글 제목이 떴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그녀는 이어서 SNS 앱을 열었습니다. 도곡동 사기, 강남체육관 대표, 이중생활 같은 해시태그를 달았어요. 인쇄한 일부 서류와 사진을 찍어 올렸습니다. 댓글이 곧바로 달리기 시작했어요. 헐, 저 체육관 알죠? 아는 언니애도 거기 다녔어요. 그 사장님, 몇 달 전부터 이상하더니 이런 일이 있었군요. 진짜 법적 대응 꼭 하세요. 응원합니다. 혹시 땡땡동 400이요? 저기 요즘 조용하더라 했더니 그녀는 다시 톡을 열었습니다. 입주민 커뮤니티방이었어요. 단순한 문장을 쳤습니다. 혹시 땡땡동 402호 민수 씨, 요즘도 체육관 운영하시나요? 지나가다 보니 불이 꺼져 있어서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몇 분 뒤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그 체육관 망한 거 아님? 회원들 줄줄이 빠졌대요. 어디선가 이혼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사모님한테 아파트 넘기고 나갔다고 하더군요. 그 사람 출입 막아야 하는 거 아님? 공급 문제 있다는 말도 돌던데. 정혜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민수의 옛 명함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아래에는 그녀가 적어놓은 문장 하나가 있었습니다. 말로 못 이기면 기록으로 말하라. 민수 씨, 넌 네가 강하다고 생각했지. 근데 난 무너지지 않았어. 그리고 이제 시작이야. 도장 잘 찍었네. 앞으로 그 도장이 어디에 쓰일진 기대해도 좋아요. 뭐라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남남이라며 서로 잘 지냅시다. 정민수는 멈칫했습니다. 인주 뚜껑을 덮고는 무표정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가 휙 돌아서 사무소 유리문을 밀고 나가자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잉크 냄새만 더욱 짙게 퍼졌지요. 윤정혜 씨, 이 서명 결정적이에요. 위자료뿐만 아니라 손해배상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이 서류 안에 거짓말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무서운 건 줄 몰랐겠죠. 그 사람은. 정확히 말하면 허위 진술 금지에 대한 법적 동의서에 서명했다는 건 이후 발견될 어떤 거짓도 정민수 씨 스스로 인정한 셈이니까요. 윤정혜는 천천히 정리된 서류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님 말 맞아요.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내가 뭘 얼마나 바보처럼 살았는지 그걸 이 도장 하나로 바로잡을 수 있다면 기꺼이 더 많이 준비하겠어요. 민사소송은 자료가 쌓일수록 유리해지고 형사소송도 이 문서 하나로 추적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절대 불리하지 않아요. 윤정혜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비가 올 듯 흐린 날씨였고 건너편 건물 외벽 유리에 흐릿하게 비친 정민수의 뒷모습이 서서히 사라져가고 있었지요. 도장 찍고 나갔으니 이젠 도장대로 살아야지. 그래야 사람이지. 정말 강하시네요. 보통 분 아니세요? 아니요. 강해진 거예요. 그 사람 덕분에. 윤정혜는 마지막으로 테이블 위에 놓인 인주 뚜껑을 덮었습니다. 그 탁 하는 소리가 마치 어떤 봉인이 완전히 닫힌 것처럼 들렸어요. 뭐야? 이게 대체 왜 임대문의가 붙어 있는 거야? 대표님, 저 그만두기로 했어요. 오늘 열쇠 반납하러 왔고요. 누가 그만두래? 아니, 누가 여기 문 닫으래? 이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건물주 측에서 계약 해지 통보 왔어요. 지난주에요. 그리고 대표님 명의로 된 법인 카드도 정지됐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게 말이 돼? 내가 모르게 어떻게 그런 일이? 다 정혜 씨 쪽에서 들어온 요청이더라고요. 변호사랑 법무사도 같이 움직였대요. 카드 정지, 계약 해지, 각종 세금 자동이체 해지까지 싹 정리됐다고 들었어요. 정 과장은 정민수의 얼굴을 조심스레 살펴보았습니다. 그 얼굴은 허탈함과 분노가 뒤섞여 복잡한 표정으로 굳어 있었어요. 저기 독방에서는 다들 민수 사장 결국 아내한테 다 당했대 이러고 있어요. 입주민 커뮤니티에도 MFIT 체육관 내부 사정으로 폐업이라는 글이 올라왔고요. 그게 지금 다 사실이야? 예. 그리고 그 여자분 김가은 씨도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왔을 때 뭔가 정리하는 분위기였어요. 이젠 아무도 안 와요. 대표님 말고는. 김가은? 실은요. 저희끼리 소문 돌았어요. 대표님이 김가은 씨랑 같이 다니는 거 이미 회원들이 몇 번 봤다고요. 그래서 더 말 많아졌어요. 대표님, 저 오늘까지만 정리하고 갑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더 일할 수 없어요. 죄송해요. 정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멍하니 체육관 입구에 붙은 임대문의 문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은 천천히 주먹을 쥐었어요. 문득 윤정혜의 목소리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이혼하자. 대신 아파트 줄게. 그 한마디에 속아 넘어갔던 그 순간이 이 모든 파국의 시작이었죠.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뒷걸음질 치듯 체육관 문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그의 발 아래에는 깨진 유리 파편이 흩어져 있었지만 그는 그것조차 느끼지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플라워숍은 오늘까지만 운영된다고 들었습니다. 윤정혜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게 유리문을 조심스레 열고 들어섰죠. 내부는 반쯤 정리된 상태였어요. 진열된 꽃이 몇 송이 남아 있었고 바닥엔 접힌 종이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김가은은 고개를 숙인 채 꽃잎을 손질하다가 인기척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이 마지막이라 많이 비어 있어요. 윤정혜는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다가 가게 중앙 테이블 위에 놓인 국화 한 송이를 조용히 집어들었습니다. 말없이 한참을 바라보더니 눈길을 김가은에게 옮겼지요. 예쁜 꽃 가게였네요. 김가은은 순간 멈칫했지만 곧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한텐 의미 있었어요. 윤정혜는 품 안에서 지갑을 꺼내 10,000원짜리 한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옆에 흰 봉투 하나를 조심스레 내려놓았죠. 꽃값이에요. 김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거스름돈이 필요 없어요. 국화가 아주 좋네요. 윤정혜는 국화를 손에 쥔 채 돌아섰습니다. 문 앞에서 멈춰서 잠시 가게 안을 돌아보았죠. 손질 중이던 꽃잎이 보였고 쌓인 상자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비워진 유리 화병도 한쪽에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서 있는 김가은이 있었습니다. 살면서 누군가한테 너무 많이 주면 결국 남는 게 없더라고요. 늦게 알았어요. 김가은은 말없이 윤정혜를 바라보았습니다. 근데요, 진짜 무서운 건 그걸 알면서도 또 준다는 거예요. 어리석게. 윤정혜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가게 문이 닫히는 소리가 조용히 울렸어요. 김가은은 천천히 테이블로 다가가 흰 봉투를 집었습니다. 봉투 안엔 접힌 쪽지 하나가 들어있었죠. 쪽지를 펼치자 단정한 글씨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리하세요. 나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김가은은 쪽지를 들고 한참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무표정한 얼굴에 묘한 감정이 스며들었죠. 눈을 감고 천천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그 쪽지를 계산대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끝이네. 그녀는 마지막 남은 백합 화분을 들고 상자에 조심스레 넣었습니다. 창밖으론 회색빛 구름 사이로 희미한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도라지 무칠 거 여기 다 손질해 놨어요. 그래. 네가 하니까 내가 아주 편하네. 옛날엔 그 인간이 어찌나 큰 소리 치던지 명절마다 속이 시끄러웠지. 이제 그런 소리 들을 일 없을 거예요. 그래. 이제는 네가 이 집안의 마디야. 네 동생들 다 네 눈치 보더라. 눈치는 무슨, 그냥 내가 해왔던 거 계속하는 거지. 천안 성정동 친정집 부엌 앞입니다. 설 전날 아침이라 기름 냄새와 전 부치는 정겨운 소리가 가득합니다. 정혜는 앞치마를 두르고 어머니와 함께 전을 부치고 계십니다. 기름이 튀는 소리 사이로 라디오에서 옛날 트로트가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 인간 지금쯤 뭐 하고 있을까? 모르겠어요. 모텔에라도 있겠죠. 서울 강남의 허름한 모텔방입니다. 정민수는 회색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쭈그려 앉아 뜨거운 물에 컵라면을 붓고 있습니다. 방 한 구석에는 정장 셔츠가 구겨진 채 벗겨져 있고 책상 위에는 정혜에게 보낸 이혼 서류가 뒤엉켜 놓여 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설 특집 프로그램이 떠들썩하게 흘러나오지만 방 안은 썰렁합니다. 이게 뭐야? 설날인데 연락 하나 없어? 가족이 뭐였더라? 과거로 장면이 넘어갑니다. 그때는 설날이었고 정혜 친정집의 상석에 정민수가 흰 와이셔츠를 단정히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안 계시니 내가 이 집 대표 아닙니까? 자, 형님들 술 한잔 받으시죠. 조금만 마셔요. 여긴 친정집이에요. 에이, 식구끼리 그런 게 어딨어. 체면도 있어야지. 현재로 돌아와 정민수는 텅 빈 방에서 라면 국물을 마십니다. 눈가가 붉어지지만 그는 울지 않고 조용히 국물을 삼킵니다. 천안 친정집 마당으로 장면이 바뀝니다. 어머니가 아궁이 위에서 숭늉을 데우셨고 정혜는 그 숭늉을 받아들고 있습니다. 집안에서는 조카들이 뛰어다니고 동생들과 형부들이 삼삼오오 모여 텔레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누나, 이번엔 갈치조림이 기가 막혀요. 이제 누나가 제사 음식 책임지셔야겠네요. 내가 맡을게요. 엄마 고생은 끝났어요. 어머니가 조용히 정혜의 손을 잡습니다. 이젠 네가 이 집 기둥이구나. 엄마 덕분이에요. 이번 명절 정말 고마워요. 밤이 되어 마당에 고요함이 깃듭니다. 정혜는 코트를 걸쳐 입고 마당 평상에 앉아 하늘을 바라봅니다. 별빛이 유난히 맑게 떠 있습니다.
명절 밥상에서 혼자 된 사람, 누굴 탓하겠어요. 그 자리는 결국 지가 버린 자리였지.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마당 안쪽에서 들려옵니다. 정혜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갑니다. 문이 닫히며 따뜻한 빛이 방 안을 채웁니다. 희미한 미소가 정혜의 얼굴에 번집니다. 304호 법정 오른쪽 복도 끝입니다. 오늘 선고만 있으니 늦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서울가정법원 3층 복도에는 겨울 아침의 공기가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정혜는 천천히 문을 열고 법정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나무 벤치와 흰 벽, 형광등 불빛 아래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정민수는 이미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흰 와이셔츠에 그레이 코트를 걸치고 넥타이를 느슨하게 매고 있었어요. 얼굴은 전보다 더 늙어 보였습니다. 민수 씨, 말씀드린 대로 결과는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예상했어요. 윤정혜는 아무 말 없이 원고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신의 법무사와 눈을 마주치고는 작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법정 뒤편에는 기자들이 조용히 앉아 메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재판장 입장 벨이 울렸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건 번호 2025가 단천 120호, 원고 정정혜, 피고 박민수, 이혼 및 재산 분할,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선고를 시작합니다. 윤정혜는 판사의 낭독을 조용히 들으며 양손을 무릎 위에 모았습니다. 손끝에 미세한 떨림이 전해졌어요. 본 재판부는 피고가 아파트 명의 이전을 빌미로 고액 대출을 은닉하고 타인과의 외도 정황을 포함한 부정행위, 사기성 재산 이전을 시도한 점을 모두 인정합니다. 정민수는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법정 안의 공기는 더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첫째, 도곡동 소재 아파트의 실질 소유권은 원고 정정혜에게 있으며 피고는 일체의 권리 주장을 포기해야 합니다. 윤정혜는 눈을 감고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둘째, 피고 박민수는 원고에게 위자료 1억 5천만 원과 정신적 손해배상금 8천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셋째, 본 소송에 발생한 모든 비용은 피고 박민수가 부담하도록 합니다. 재판장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고를 마치겠습니다. 항소는 다시 검토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이쯤에서 끝내죠. 뭐가 남았겠어요. 정민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한번 윤정혜를 바라보았습니다. 윤정혜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가면을 벗고 나면 춥죠. 정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플래시가 작게 터졌고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저분이 그 정혜 씨? 맞아요. 체육관 사장이랑 부동산 사기건 완전 뒤집었대요. 윤정혜는 아무 말 없이 법정을 나섰습니다. 법원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햇살이 비치는 창가를 지나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끝났다. 이제 진짜 나로 다시 시작하는 거야. 들어오세요. 정혜님 서류는 모두 준비해뒀습니다. 예. 오늘은 확실히 끝을 내고 싶어서요. 서울 서초동 법률사무소의 조용한 회의실이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늦겨울 햇살이 흐릿하게 쏟아지고 있었어요. 법무사 박창호는 노란색 파일처를 꺼내 한 장씩 넘기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추적한 결과입니다. 민수 씨 명의의 사업체 이곳은 이미 폐업 처리 진행 중이고요. 그 과정에서 발생한 임대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해 1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윤정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적었어요. 법인카드 연체 금액은 4,200만 원. 그리고 개인 신용카드, 리볼빙 카드론이 약 2억 5천. 여기에 민수 씨가 사설로 돌린 부채가 4억 원 가까이 됩니다. 가상화폐 쪽도 있지 않나요? 네. 해외 거래소와 바이낸스 쪽으로 빠져나간 내역을 확인한 결과 총 3억 6천만 원 투자했지만 회수된 건 거의 없습니다. 사실상 손실로 봐야죠. 그래서 정부 얼마인가요? 감이 다짐한지만 법무사 박창호는 종이 한 장을 꺼내 윤정혜 쪽으로 밀었습니다. 순부채 총합 18억 2천만 원입니다. 윤정혜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손끝이 가늘게 떨렸지만 눈빛은 차분했어요. 이제 신용불량자 등록도 완료됐고요. 차량과 오피스텔 모두 가압류 들어갔습니다. 핸드폰 요금 연체로 회선도 끊긴 상태고요. 이제 끝이겠네요. 저 사람 사회생활도. 장면이 전환되었습니다. 서울 양재동 정민수의 오피스텔 내부는 어둡고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쓰레기 봉투와 배달 음식 용기들이 바닥을 덮고 있었어요. 책상 위엔 은행 압류 통보서, 신용불량자 등록 안내문, 법원 소환장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정민수는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침대 모서리에 주저앉아 꺼진 휴대폰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TV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최근 강남체육관 사장의 이혼 및 명예사기 사건이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며 회원 수가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끝나는 거냐? 고개를 숙인 정민수는 조용히 입을 닫고 눈을 감았습니다. 방 안엔 시계 초침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다시 법률사무소로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윤정혜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가방을 챙겼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제 싸움 이제 거의 끝이 난 것 같아요. 힘드셨죠? 하지만 잘 해내셨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어디서도 다시는 정혜 씨를 우습게 못 볼 겁니다. 그 사람만요. 이젠 누구에게도요. 윤정혜는 짧은 미소를 남기고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만이 긴 시간의 끝을 알렸습니다. 정혜야, 자기야, 나야. 윤정혜는 대답 없이 천안역 공용주차장 입구에 멈춰섰습니다. 회색 콘크리트 바닥 위로 겨울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정민수는 주차된 SUV 옆에서 연신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와줬구나. 고맙다, 정혜야. 뭐 하자는 건데요. 그녀의 목소리는 냉담했어요.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열차 경적 소리가 울렸습니다. 정민수는 그녀 앞에서 허겁지겁 무릎을 꿇었습니다. 낡은 패딩 자락이 바닥에 먼지를 끌었어요. 내가 다 잘못했어. 정신이 어떻게 됐던 건지 모르겠어. 그땐 그게 최선인 줄 알았는데 미쳤었어. 지금 와서 무릎 꿇는다고 달라질 게 뭐 있어요? 그냥 한 번만 기회 줘. 우리 다시 시작하자. 진심이야. 내가 너 없이는 안 되겠어. 윤정혜는 가만히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어깨는 쪼그라들어 있었고 얼굴은 초췌했어요. 손끝까지 떨리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 남자는 한때 도곡동의 체육관 사장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으스대곤 했고 명절이면 정혜의 가족들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던 사람이었어요. 이젠 허름한 모텔방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보다 당신이 날 속인 시간이 더 길었어요. 정민수는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잘못했어. 진짜 잘못했어. 김가은, 다 끝났어. 그 여자가 날 떠났어.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남은 게 아무것도 없더라. 근데 너 하나만 있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았어. 윤정혜는 잠시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겨울바람이 롱코트 자락을 스쳤어요. 그 바람 속에서 그녀의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여기까지 온 이유는 그냥 확인하려고요. 당신이 정말 끝났다는 걸, 내가 끝낼 수 있다는 걸. 정혜야, 제발. 정민수는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그 손아귀는 약하게 떨렸지만 절박했어요. 윤정혜는 그 손을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뿌리쳤습니다. 당신은 이제 내 남편이 아니에요. 그냥 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녀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발걸음은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았어요. 정민수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겨울 석양이 그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지요. 지나가는 사람들 틈에 섞여 윤정혜의 뒷모습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정혜야, 자기야, 정혜야. 그러나 윤정혜는 끝내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곧 닫으려던 참인데요. 작은 가게 안은 은은한 라벤더 향기와 스탠드 조명이 어우러진 공간이었어요. 윤정혜는 조심스럽게 국화 한 다발을 들었습니다. 흰 꽃잎이 조용히 흔들리네요. 윤정혜의 눈길은 가게 구석의 낡은 유리병에 머물렀습니다. 오래된 장미와 안개꽃이 말라 비틀어진 채 꽂혀 있었어요. 조금만 둘러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천천히 보세요. 이 꽃 아직 싱그럽네요. 벌써 봄 같아요. 오늘 아침에 들어온 거예요. 계절에 맞진 않아도 국화는 이상하게 위로가 되죠. 윤정혜는 오래도록 꽃다발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시간을 묻고 대답을 기다리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저건 버리지 않으셨어요? 아, 저 꽃이요? 네. 그게 이상하게 손이 안 가더라고요. 누군가 이 꽃을
아직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서요. 그 말에 윤정이는 더 오래 꽃을 바라보았습니다. 잠깐 망설이다가 흰 국화 한 송이를 꺼내 들었어요. 윤정이는 조심스럽게 가게 문 옆 화분 위에 꽃을 내려놓고는 다시 손에 들었습니다. 계산할게요. 5,000원이에요. 윤정이는 10,000원짜리 한 장을 건넸습니다. 잔돈은 필요 없어요. 오늘 고마웠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눈발이 슬쩍 내리네요. 윤정이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꽃잎을 스쳤어요. 어두운 골목길을 따라 멀어지는 윤정의 뒷모습은 바닥에 떨어진 국화 한 송이처럼 조용하고 단단했어요. 뉴스 보셨어요? 또 강남 부동산 사기 기사 떴다더라고요. 정민수는 TV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에 힘이 빠져 리모컨은 소파 밑으로 굴러떨어졌어요. 기자놈들, 한번 물면 놓질 않아. 조명도 켜지지 않은 오피스텔 안이었습니다. 벽에는 걸레로 닦지 않은 손때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더군요. 식탁 위에는 몇 주째 바뀌지 않은 물컵과 마른 국이 놓여 있었습니다. 휴대폰은 여전히 서비스 정지 상태를 알리는 경고음만 울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누구한테 전화라도 걸 수 있을까?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TV에서는 VIP 체육관 사장 수억대 사기라는 자막이 반복해서 흘러나왔어요. 정민수는 기침을 한번 하고는 화면을 등진 채 소파에 깊게 파묻혔습니다. 장면은 충남 천안으로 부드럽게 바뀝니다. 윤정에는 감나무 아래에서 떨어진 감을 주어 작은 보자기에 정성스럽게 싸고 있었어요. 옆집 아이가 담 너머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그 감 져주세요. 이 감 하나밖에 안 남은 거였는데. 그래도 맛있어 보여요. 그래, 꼭꼭 씹어 먹어. 너무 단 거 먹고 이 썩으면 안 돼. 고마워요. 아이의 발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윤정이는 보자기를 건넸습니다. 그녀는 텃밭 가장자리에 쭈그려 앉아 삽으로 흙을 뒤적거렸어요. 바람이 불면 빨랫줄에 걸린 행주가 바스락거리며 흔들립니다. 가만 보면 감도 그렇고 사람도 마지막 남은 게 제일 진한 법이야.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이마에는 땀이 맺히고 입가에는 미묘한 미소가 번졌어요. 장면은 다시 서울의 오피스텔로 돌아옵니다. 정민수는 벽에 걸린 거울 앞에 섰습니다. 수염은 덥수룩했으며 눈빛은 초점 없이 허공을 떠돌더군요. 나도 한때는 잘 나갔는데 거울 속의 자신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여자는 어떻게 그렇게 냉정할 수가 있지? 대신 TV에서는 윤정의 승소와 관련된 뉴스가 반복해서 흘러나왔습니다. 그의 이름과 얼굴, 그리고 체육관 간판이 화면을 채우더군요. 이젠 나 혼자네. 윤정에는 마당에서 감을 따서 병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텃밭 옆 평상에 앉아 고무장갑을 벗으며 천천히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한 마리 까치가 지붕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혼자인 게 꼭 외로운 건 아니네. 조용히 일어나 집 안으로 들어가자 열려있던 대문이 살짝 닫히며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TV 소리와 아이의 발소리, 까치의 울음이 겹쳐지더니 고요한 평상 위의 햇살과 어우러졌습니다. 그 빛들이 서로 교차하자 장면은 서서히 어두워졌습니다. 어머, 천안 외곽의 단독주택 마당이었습니다. 늦은 아침 햇살이 감나무 가지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더군요. 윤정에는 고무장갑을 낀 채 쪼그리고 앉아 텃밭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문득 시선을 위로 올렸습니다. 감나무 가지마다 연두빛 싹이 돋아나고 그 사이사이로는 작고 노란 감꽃이 송송 피어 있었어요. 이 나무가 피긴 피는구나. 그녀는 뺨을 스치는 바람에 눈을 살짝 감았어요. 감나무는 윤정애가 시집오던 해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마당 한 구석에 심어주신 나무였습니다. 20회도 넘게 기다렸는데 이제야 인사하네. 윤정애는 사다리를 꺼내 가지 끝에 맺힌 감꽃 몇 송이를 따 조심스럽게 손수건에 쌌습니다. 부엌으로 들어와 꽃을 조심스럽게 물에 씻어 햇빛 잘 드는 쟁반 위에 하나씩 펼쳐놓았어요. 그날 오후 동네 할머니가 마당을 지나가다 윤정애를 발견하셨습니다. 어이쿠, 정씨는 뭐 그리 정성스럽게 말리고 계셔요? 감꽃이에요. 마시기엔 좀 쓰지만 마음이 가라앉더라고요. 감꽃차? 그게 어디서 나와요? 우리 집 감나무요. 예전엔 꽃도 안 피더니 이제야 피네요. 그 나무 언제 봐도 기특해. 사람 마음도 안다니까. 윤정애는 웃으며 유리병 하나를 내밀었어요. 그 안에는 살짝 말린 감꽃이 담겨 있었죠. 이거 조금 나눌게요. 뜨거운 물에
우려 드셔보세요. 향이 좀 독특해요. 고맙지요. 근데 감꽃도 피고 정씨 얼굴도 폈네요. 꽃이 먼저 피었어요. 저는 그제야 따라 피는 중이에요. 이웃은 윤정혜의 손을 한번 꼭 잡아주고 감꽃병을 들고 천천히 골목을 내려가셨습니다. 윤정혜는 다시 마당으로 나와 감나무 아래 작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바람이 지나가자 가지 끝에 남은 감꽃 하나가 살랑거렸어요. 아버지, 이 나무 결국 살아있었네요. 그녀는 조용히 차 한 잔을 따랐습니다. 감꽃차에서 은은하게 피어나는 향이 퍼졌어요. 고요한 마당에 따뜻한 햇살이 깔려 있었죠. 윤정혜는 말 없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올해는 열매도 맺겠죠? 엄마, 감꽃차 진짜 따뜻하네요. 그래, 그 꽃이 피려면 한참을 겨울을 견뎌야 해. 그게 삶이더라. 저녁이 완전히 내려앉은 천안의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마당에서는 바람이 가볍게 감나무 잎을 흔들고 있었어요. 거실의 조명 아래 정혜와 아들은 조용히 귤을 까먹으며 따뜻한 기운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지금 행복하세요? 행복? 글쎄,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서 생각은 하게 되네. 아들은 잠시 침묵했어요. 손에 쥔 귤 한 조각을 천천히 입에 넣습니다. 전 엄마가 불행하셨을까봐 그게 늘 마음에 걸렸어요. 그건 네 잘못 아니야. 너도 네 삶을 살기 바빴겠지. 그래도요. 아빠가 그럴 땐 말렸어야 했는데 엄마 편을 들어드렸어야 했는데. 정혜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눈가는 살짝 젖어 있었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편이라는 건 말이 없어도 느껴지는 거야. 너 이렇게 와준 거면 그걸로 충분해. 앞으로는 자주 올게요. 이젠 제가 엄마 편이에요. 그래. 그럼 다음엔 빈손으로 오지 말고 네가 좋아하던 도토리묵 좀 사와. 엄마가 묵무침 해줄게. 그게 아직도 있네요? 도토리묵 좋아했던 거 엄마 기억하셨네요. 그걸 어떻게 했니? 네가 초등학교 때 생일상에도 도토리묵 올려달라 했잖아. 두 사람의 웃음이 잠시 거실을 채웠습니다. 바깥은 어둠이 더 깊어졌고 마당의 감나무 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며 부드럽게 마찰음을 냈어요. 엄마, 이 집 참 좋다. 이젠 여기가 진짜 내 집이야. 마음 붙이고 살 수 있는 곳. 얽힌 게 없으니까. 저도 언젠간 그런 집을 갖고 싶어요. 그땐 너도 네 집에서 네 가족이랑 전 부치고 감나무 심고 그렇게 살아. 복잡하게 살지 말고. 엄마도 이제는 단순하게 행복하게 사세요. 그래. 나도 그러려고. 정혜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의 머리를 한 번 쓰다듬었습니다. 어릴 적처럼 말없이 따뜻하게요. 자, 가자. 차 조심하고. 다음에 오면 감말랭이도 해줄게. 네, 다음 설엔 제가 전 부치러 올게요. 현관문을 열고 아들이 다시 어둠 속으로 나섰습니다. 정혜는 그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문을 닫았어요. 마당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는 그녀의 입에서 짧은 한숨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숨 끝에는 작은 미소가 함께 있었네요. 정혜 씨, 오늘은 세병동 어르신 식사 보조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복지관 유리창 너머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윤정혜는 모처럼 가벼운 발걸음으로 복도를 따라 세병동으로 향했어요. 흰 앞치마와 고무장갑, 수건 한 장을 손에 쥔 채 그녀는 한 명 한 명 정성껏 식판을 나르며 물을 따라드렸습니다. 애고모니, 물도 참 곱게 따르시네. 따님이세요? 아니요, 실습 나왔어요. 따님처럼 느껴지셨다면 저야 영광이죠. 윤정혜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엔 이전과는 다른 논기가 배어 있었어요. 주방 앞을 지나던 순간 주방 안쪽에서 식기바구니를 정리하던 여성의 이름표에 이명숙이라고 적혀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윤정혜는 걸음을 멈췄어요. 명숙도 고개를 들고 그녀를 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죠. 짧은 순간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모든 기억이 오고 갔습니다. 민수의 체육관, 찬바람 부는 출입문 앞에서 우연히 마주쳤던 날들, 땀에 젖은 유니폼과 무심한 눈빛들까지 떠올랐어요. 잘 지내셨어요? 네, 뭐 그렇게요. 여긴 실습이세요? 네, 다음 달 시험 보려고요. 이명숙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윤정혜도 말없이 미소 지으며 주방을 지나쳤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한 어르신이 그녀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이 손길이 참 따뜻하구먼. 내 딸 같아. 윤정혜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손잡고 밥 먹던 기억이 나네요. 오래된 기억인데도 이렇게 선명해요. 사람 손은 말이야 나이 들어도 기억이 남는 법이지. 손끝의 정은 안 잊혀져. 그 순간 윤정혜의 눈시울이 조금 붉어졌지만 그녀는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심스레 수저를 다시 잡아 어르신의 국을 떠먹여 드렸어요. 식사를 마치고 식판을 정리하는 길에 윤정혜는 다시 한번 이명숙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명숙 씨도요. 말없이 지나치며 두 사람은 서로의 등을 바라보았어요. 묵묵히 삶을 견뎌낸 시간들이 이 복지관의 따뜻한 공기 속에서 조용히 숨쉬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익혀야지. 부엌안 찜기에 올린 봄동나물에서 김이 피어오릅니다. 그녀는 뚜껑을 조심스레 열고 젓가락으로 나물 상태를 살펴봅니다. 손목에는 지난 겨울 사둔면 앞치마가 단정히 묶여 있습니다. 입가에는 담백한 미소가 어른거리네요. 식탁 위에는 소박한 밥상이 놓여 있습니다. 들기름에 묻힌 취나물, 간장에 졸인 우엉, 된장국 한 그릇이 정갈하게 놓여 있어요. 그 옆 유리 잔에는 감꽃차가 맑게 우러나고 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의자에 앉아 밥 숟가락을 듭니다. 사람 먹으려고 만든 게 밥인데 내가 먹을 밥을 왜 그리 미뤘을까? 아무도 없는 식탁이지만 그 빈자리가 거꾸로 외롭지 않게 느껴집니다. 정성스럽게 한 숟갈을 떠서 입에 넣습니다. 씹는 소리만이 방안을 조용히 메우네요. 잠시 후 그녀는 노트북을 엽니다. 로그인 화면을 넘기고 포털 사이트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접수라는 문구를 클릭합니다. 접수창이 뜨자 주저없이 마우스를 움직이더군요. 천안제주시험장 오전 9시 반. 카드 번호를 입력하고 마우스를 클릭하는 손에 미묘한 떨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선은 한 곳에 고정돼 있어요. 결제 완료. 손을 무릎 위에 얹은 채 그녀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감나무 잎사귀가 바람에 흔들리고 먼 산 위로는 부드러운 햇살이 퍼져갑니다. 그 모습이 어쩐지 마음을 가라앉히는군요. 그녀는 천천히 거울 앞으로 걸어갑니다. 화장기 없는 맨 얼굴에 머리는 하나로 단정히 묶여 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더군요. 누구에게도 도장 찍어주지 않겠다 했지. 눈빛이 변합니다. 오래전 법무사 앞에서 떨리던 그 손, 이혼 서류 앞에서 피하던 시선은 이제 찾아볼 수 없습니다. 내 인생 도장은 내가 찍어. 한마디 한마디가 또렷하게 울립니다. 그녀는 말없이 거울에서 시선을 떼고 창문을 엽니다. 바람이 커튼을 살짝 들추며 방 안으로 들어오네요. 감고차에서 향기가 올라오고 식탁 위 그릇에 햇살이 비칩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조용히 덮습니다. 이건 나를 위한 인생이니까. 천천히 일어나 앞치마 끈을 풀고 뒷마당으로 향합니다. 작은 텃밭에는 감꽃나무가 잎을 피우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감자싹이 고개를 내밀었군요. 그녀의 발자국 소리는 이른 봄의 땅을 조용히 울립니다. 정혜는 천천히 걷습니다. 집 뒷마당을 돌아 나와 좁은 골목길을 지나 복지관 앞 작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햇살은 어느덧 따뜻하게 그녀의 무릎 위로 내려앉아 있네요. 손에는 감꽃을 말려놓은 작은 유리병이 들려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건네줄 준비라도 하듯 그 병을 조심스레 감싸 무릎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불어 지나갑니다. 감꽃 향이 사방으로 퍼지더군요. 그녀는 눈을 감고 지난 시간을 천천히 되짚어 봅니다. 누구는 내게 말했지. 나이 들어선 참고 살아야 한다고. 이쯤에서 그만하라고. 정혜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어. 참는 건 미덕이 아니라 그저 내 몫을 남에게 넘기는 일이었다는 걸. 그녀는 벤치 옆 풀밭에서 작은 꽃 한 송이를 꺾었습니다. 그리고 감꽃 유리병 옆에 나란히 놓아보았지요. 이제 나는 내 몫을 되찾았고 그건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일이었지. 멀리서 복지관에서 나오던 어르신들이 그녀를 보고 손을 흔듭니다. 정혜 씨, 또 꽃차예요? 네, 오늘은 감꽃차예요. 드셔보셨어요? 그 향 오래 가더라고. 사람 마음도 좀 차분해지고. 정혜는 조용히 웃으며 병을 건넸습니다. 말린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향은 남거든요. 사람도 그래요. 다 지나가고 나면 어떤 사람은 향이 남고 어떤 사람은 냄새만 남더라고요.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없이 병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저녁 정혜는 텃밭에 물을 주고 돌아와 일기장을 폈습니다. 이제는 그 어떤 이름 앞에서도 고개를 들 수 있습니다. 무너졌던 집을 다시 세우는 데엔 시간이 걸렸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제 자신을 다시 세우는 일이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저를 믿어주는 날까지 참 오래 걸렸네요. 그래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저를 위한 계절입니다. 정혜는 마지막 줄을 또박또박 써 내려갔습니다. 이 인생은 이제 오롯이 제 것입니다. 그리고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저 멀리 감꽃잎 하나가 바람을 타고 날아갑니다. 아무 말 없이 다정하게 그리고 자유롭게